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토익 브릿지 스피킹 시험 특강을 담당하게 된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일단은 토익 브릿지 스피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어떤 채점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는 왜 이 시험이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about the TOEIC Bridge Speaking Te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Using spoken English. 그러니까 speaking 영어를 이용하는 거겠죠. Task takers, 테스트를 치는 사람들은 can perform, 실행하는 겁니다. Simple communication task, 아주 간단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그 다음에 demonstrating the ability to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일 텐데, 일단은 ask for and provide basic information, 물어보고요.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describe people,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places, 장소들. 그 다음에 object, 어떤 물건들, 물체들. 그 다음에 activities, 어떤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or plan, 계획도 마찬가지. and give a reason for it. 맞죠? 어떤 의견을 내고 계획을 내고 난 다음에 적절한 이유를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Give simple directions. Give directions라고 하는 것은 지시해 주는 건데 어떤 간단한 지시사항을 주는 것들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make simple request, 아주 간단한 요청을 하는 거. 그 다음에 offers, 어떤 걸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suggestions, 제안 또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라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rrate and sequence simple event입니다. narrate는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sequence simple event입니다. 각각의 이벤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나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토익 브릿지 스피킹 테스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To achieve these goals,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Basic to intermediate level English language learners need the ability to, 아주 기본적인 basic한,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하는 분들이겠죠. 아니면 intermediate, 중급 레벨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ability,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자, use high frequency vocabulary appropriate to a task입니다. 그 태스크에 적절한 단어를 구사할 수 있냐를 보는 건데, high frequency니까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을 적절한 업무에 구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use common grammar structures, 일반적인 common grammar structure, 어떤 문법적인 것들을 잘 구사하느냐. to contribute overall meaning, contribute가 기여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overall meaning, 전체적인 의미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grammar를 쓰느냐, 전체적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grammar를 쓰느냐를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e simple transition. transition이라고 하는 게 변화죠. 그러니까 간단한 simple transitions to connect ideas. 아이디어를 연결하기 위한 변화. 저기서 말하는 transition은 그러니까 접속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한 접속어를 쓸 수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o, but, 뭐 이런 거, after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pronounce words, 발음을 하는 겁니다. in a way that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 있도록. 누가? By proficient users of English.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분들,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Using intonation, 높낮이를 잘 구사하거나 stress, 강세를 잘 주고 and pauses, 멈추는 것들이죠. 쭉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멈추는 것 또한 뭔가를 전달하는 데 되게 중요하니까 to pace speech, 스피치가 말하는 건데 그 말하는 페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and contribute to the comprehensibility. comprehensibility라고 하는 건 이해력인데 그 이해력을 돕는 거죠.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발음 같은 거, intonation 같은 거 제대로 하고 멈출 때 잘 멈추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roduce speech that is appropriate to the communication goal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인데 communication goal, 말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냥 말을 하진 않겠죠. 이 말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speech, 적절한 말을
구사해낼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신다면은 뭐 베이직에서 인터미디엇 정도의 레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저랑 본격적으로 스피킹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question은 총 8개의 quest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questions 1 and 2는 문장 읽기, 어떤 문장들이 쭉 지어지게 될 텐데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읽어가시면 되고요. 25초 동안 준비를 하시고 답변은 30초 동안 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question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각각의 questions를 배울 때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question 3번, 4번이 사진 묘사하기로서 특정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30초 동안 하시고 그 사진을 묘사할 수 있는 표현으로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question 5는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listening을 할 거고 그 listening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15초 동안 정리를 해서 30초 동안 전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question 6는 제공된 정보를 보고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보통 노트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노트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시면서 30초 동안에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를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30초 동안에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question 7은 이야기 말하기입니다.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간단한 그림 같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한 4개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 4개의 그림을 이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적절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달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 말하기라고 하는 건데 준비를 45초 동안 하시고 답변을 60초 동안 4개의 사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question 8은 추천하고 이유 말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2개의 옵션이 있는데 어떤 집을 추천할지 그 집에 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집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집은 어떤 특징이 있으며 저 같으면 여기에 들어가겠다 혹은 여기에 들어가길 추천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준비 시간 자체가 되게 길어요. 왜냐면 설명할 것도 사실 많고 하다 보니까 준비를 길게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 또한 60초 동안에 해내시는 겁니다. 시험을 치는 시간은 약 15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점은 50점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본격적으로 question 1 and 2 문장 읽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directions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Read aloud the tour information on the screen. 스크린에 나와 있는 tour information, 여행 정보에 관해서 한번 크게 읽어보시고요. You have 25 seconds to prepare. 준비 시간이 25초가 주어집니다. And 30 seconds to read aloud. 됐죠? 30초 동안에 크게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만점 답변이 나올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준비는 25초 동안 하는 거고요. 답변을 30초 동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정도는 30초 동안에 읽으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읽을 필요가 없고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 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읽으면 만점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샘플 들어볼게요. Welcome to the Art Museum. I'll be your tour guide. Today, you will see many photographs, sculptures, and painting. After we visit exhibit, we'll go to gift shop.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로 하시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완벽하게 실수가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페인팅 같은 것도 S 발음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exhibit에서도 S 발음을 안 했죠. 그러나 의미 전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 다음에 말하는 속도 또한 괜찮았죠.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부분들 잘 보이시죠? 올라가는 부분을 올려야 되는 거고 내려가는 부분들을 내려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품사로 봤을 때 어떤 품사들을 강조해서 읽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울에 보시면 명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명동. 명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명동에 가보시면은 거기 형부가 있어요. 형부.
아는 형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형부를 좀 찾아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가가지고 위로도 좀 받고 그러고 싶으니까 명동에 있는 형부한테 가셔가지고 의지를 좀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명동에 있는 형부한테 가셔서 의지를 좀 하시면 되는데 요런 품사들을 전부 다 강세를 줘서 읽으시는 겁니다. 명사,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의문사, 지시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세를 줘서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너무 힘들 때는 명동에 가서 형부에게 의지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Art Museum. 이렇게 읽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점으로 딱 끝났는데 저런 걸 period라고 하는데 저렇게 period로 끝나는 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welcome, 환영합니다. 저 welcome은 동사로 볼 수도 있고요. 환영해요. 이렇게 보는 감탄사의 느낌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동사로 봐도 되고 감탄사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누군가 환영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환영합니다. 이런 느낌이니까 뭔가 격하게 환영하는 느낌으로 강하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welcome to the Art Museum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읽을 때는 the art도 괜찮은데 the로 발음하는 게 정확하긴 해요. 왜냐면 왜 the라는 단어 뒤에 따라오는 발음이 아에 이오우 발음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앞에 the를 발음을 the로 하죠. 그래서 아에 이오우 중에 art museum이니까 welcome to the art museum이 되는 거죠. 그래서 art museum 자체도 강하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 명사죠. 그 다음에 I'll be your tour guide. 제가 당신의 tour guide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데 I'll be your tour guide가 강세를 줘서 발음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period로 끝나는 거니까 내리시면 되겠고요. Today 저것도 액센트를 줘도 되는데 굳이 안 줘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Today you'll see many photographs. 이렇게 가죠. 많은 photograph를 본다는데 일단 you'll see 보게 될 겁니다. 뭐를요? 많은 photographs. 자, 여기는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 이렇게 콤마로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 앞에 단어들은 끝부분을 올리는 겁니다. photographs. 그 다음에 sculptures. 여기에 L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sculptures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skull 이런 느낌은 약간 껍 느낌으로 sculptures 해볼까요? sculptures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paintings 이렇게 세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A, B, C로 봤을 때 A 올리고 B 올리고 C 내리고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내려갔죠. After we visit the exhibit, 방문하는 동사 exhibit, 전시전들이 되겠죠. 맞죠? 전시전들을 방문하고 난 후에 we'll go to the gift shop이 되겠죠. we'll go, 갈 거예요. go, 동사, gift shop으로 간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period로 끝나니까 gift shop 하고 내려가는 거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건데 일단 한번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시면서 저랑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갑니다. Welcome to the Art Museum. I'll be your tour guide. Today you'll see many photographs, sculptures, and paintings. After we visit the exhibit, we'll go to the gift shop.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것들 특히나 파트 1 같은 그 첫 번째 question 1, 2 같은 걸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question 1, 2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녹음을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수정해 가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attention passengers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단 attention passengers라고 하면 보통 승객들에게 전달하는 안내문 같은 겁니다. 일단 tour information 전달하는 거랑 조금 다른 announcement 형태이기는 한데 일단은 요건 어떻게 읽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샘플 레스폰스를 들어볼게요. 갑니다. Attention passengers. Flight 42 to Paris is now boarding. Please make sure you have your ticket, bags,
and passport with you.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speak to an attendant at gate D.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특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 답변할 때 please make sure you have 이 부분 얘기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면 수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수정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했다고 큰일이네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를 했지만 수정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다 보면 말이라는 것은 글로 쓰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실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발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수정만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강세를 주고 어떤 부분을 내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에 가서 형부에게 의지하라 기억하면서 같이 볼게요. Attention passengers. 그러니까 주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말로 생각해도 어디에 강세를 줘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면 Attention passengers. 맞죠? 다만 여기 끝나는 부분은 period로 끝이 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리시긴 하셔야죠. 맞죠? 승객분들 집중 부탁드립니다. Flight 42.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강조를 해야 돼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그래서 Flight 42 to Paris. Paris로 가는 플라이트이 now boarding. now boarding. 탑승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period로 끝나니까 내리셔야 되겠고 please make sure. please make sure. 자, make sure는 확실하게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You have your ticket. A, B, C 구문이 나왔네요. ticket 올라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bags 또 콤마니까 올라가야 되겠고 and passport with you. and passport. passport는 명사니까 강하게 액센트를 가지만 with you 내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please make sure you have your ticket, bags and passport with you.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if you have questions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강세 주는 것도 괜찮죠. If you have questions 다만 period을 끝나니까 여기도 높인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If you have questions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고요. Please speak to an attendant. 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attendant. 직원에게. 직원인데 이 직원은 어디에 있다? gate D.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D gate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gate D 하면서 gate D는 아니죠. gate D 강하게 전달하면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방금 저랑 했던 연습들을 토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Attention passengers. Flight 42 to Paris is now boarding. Please make sure you have your ticket, bags, and passport with you. If you have questions, please speak to an attendant at gate D.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저랑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do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건강을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약간 뭔가 광고하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광고는 뭔가 되게 활기차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죠? 자,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요 정도의 답변이면 만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갑니다. Do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If you do, then you should join Peter Gyms. Our fitness center has a swimming pool, exercise equipment, and a running track. Stop by today for a tour. 정말 완벽했죠. 이거는 굳이 흠잡을 데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 if you do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if you do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you 같은 걸 여기서 강조를 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상관이 없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거니까 이럴 때는 you 같은 대명사 같은 것도 충분히 강조를 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우리가 강세를 주고 그 다음에 내려야 할지 끝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do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여기서 만약에 want를 강하게 주고 싶다면 do you want to improve?
이렇게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앞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가셔서 Do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건강을 개선, 요걸 강조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강세를 줘서 가셔도 상관은 없고요. health,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야죠. 맞죠? 묻는 거니까 Do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이렇게 강세를 주시고요. If you do, 아니면 if you do, 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If you do, 그러시다면 then you should join Peter's gym. 이걸 강조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를 당연히 광고하기 위한 광고문이니까. 그래서 you should join Peter's gym. 맞죠? 이거는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period로 끝나니까 내리셔야죠. Peter's gym 이렇게. 그 다음에 our fitness center, 우리 fitness center, 우리 보통 health club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itness center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health club이라는 표현 말고. 그래서 우리의 fitness center 명사 형태고요. 명사고 has a swimming pool, ABC 구문 또 나왔죠. swimming pool 올라갔고 exercise equipment 올라갔고 and a running track 내려왔죠. A 올리고 B 올리고 C 내리고 stop by today 맞죠? stop by today stop by가 들르다거든요. stop by today for a tour. tour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느낌이냐면 무조건 여행이 아니고요. 어디 둘러보는 느낌, 견학 정도의 느낌인데 여기는 피트니스 센터 한번 둘러보시려면 들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런 느낌으로 저랑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느낌 기억하면서 갑니다. Do you want to improve your health? If you do, then you should join Peter's gym. Our fitness center has a swimming pool, exercise equipment, and a running track. Stop by today for a tour.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녹음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녹음을 해보시고 들어보셔야 스스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참고하시고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self correction이 가능하니까 꼭 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question 1, 2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question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